빠르게 들어가줘야 됩니다. 스텝 뛰다가 모션도 주고 빠르게 이렇게 해줘야 차는 사람이 제대로 연습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엄청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만큼 들어가야 되고 이만큼 빠져줘야 되고 내 발은 어떻게 움직여서 잡아줘야 되고 더 스태퍼 안녕하세요. 태권도 국가대표 이다빈입니다. 22구 3초. 자, 몸통 때려야 돼요. 공격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죠. 하나 더. 그렇죠. 퍼더비터. 그렇죠. 태권도의 매력이죠. 오늘 네. 제대로 나왔어요. 자, 스포츠맨십까지 보여주는 이다빈. 와. 자, 마지막에 자 1초 버저비터 우선 요즘 태권도 유명한 게 기본기가 제대로 안 잡힌 친구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잘 알려주고 쉽게 알 수 있게 해주시는 태권민국 채널이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기를 쉽게 알려주는 이제 태권민국 채널을 통해서 태권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쉽게 접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도 같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권민국 파이팅! 그렇지. 안녕하세요. 캡틴 사범님입니다. 자, 오늘은 미트 잡는 법을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트 잡는 법을 굳이 교육할 필요 있느냐?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다들 미트 잡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냥 잡아주면 되는 거 아닌가? 높이만 맞추면 되는 거 아닌가? 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약간의 차이와 약간의 다름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수들이 바르게 잡는 법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미트 잡는 법을 정확하게 배워야 되는데요. 이 미트 잡는 법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내가 미트를 잡아주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상대방이 발을 찼을 때 이상하게 차게 됩니다. 내가 미트에다가 타켓을 보고 발차기를 차는 상황일 때 보조자가 미트를 잡아줄 거 아니에요. 자, 그럴 때 잡아주는 사람이 맞지 않는 잘못된 방법으로 미트를 잡고 있다면 내가 차는 사람인데 발차기 또한 이상하게 차야만 미트에 소리가 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겨요. 무슨 말이냐면 발을 차는 사람은 타켓을 찰 때 소리를 강하게 내고 그래야 발등이 타켓과 정확하게 딱 맞아야 소리가 나듯이요. 손과 손이 정확하게 이렇게 딱 맞아 떨어져야 박수 소리가 크듯이 미트 또한 발등에 정확하게 딱 맞아져야 소리가 뻥 하고 나겠죠. 자, 그래서 차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뻥뻥 차려고 할 거예요. 그래야 잘 찬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잡아주는 각도가 이상하게 잡았다. 그렇다면 이 발도 그 각에 맞춰 차야만 소리가 나겠죠. 그런데 태권도 발차기를 만약에 캡틴 사원님 영상을 보면서 배웠다. 그러면 여기가 발등이고 발바닥이에요. 그러면 돌려차기를 이렇게 해서 이런 각으로 차는데 미트 모양은 이렇게 많이 숙여져 있으면 제대로 맞을 수 없겠죠. 그리고 발을 중앙에 차야 되는데 미트가 옆으로 벗어나 있으면 중앙으로 차도 맞지 않겠죠. 그러면 발이 바로 이쪽으로 간다든가 아니면 이만큼 가야만 맞는 여러 가지 타점 포인트가 잘 맞지도 않고요. 엄청나게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내가 잡아줄 때도 잘 잡아줘야 돼요. 그래야 발 차는 사람이 정확한 발차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연습하면서 그 바른 발차기 동작에서 타점과 소리가 딱 날 수 있는 그렇게 운동을 해야 됩니다. 내가 차는 사람 입장이 되었을 때도 잡아주는 보조자가 대충 잡아주고 이상하게 잡아주면 차는 사람 엄청 스트레스 받고요. 당연히 발차기도 이상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잡는 법 또한 잘 잡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잡는 사람 입장에서도 바른 자세로 잡지 않으면 발차기가 날라오다가 타점에 딱 정확하게 맞아야 되는데 차는 사람 발이 내 손에 맞는다든가 아니면 내 손목이 아프다든가 어깨가 아프다든가 힘들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단점도 엄청 많기 때문에 오늘 배우는 미트 잡는 법 교육을 제대로 숙지하셔서 조금만 반복 연습하면 돼요. 반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꼭 집중해서 잘 배우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미트 잡는 법 교육 시작하겠습니다. 더 스태퍼. 자, 여기에 미트가 있습니다. 자, 미트의 종류는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사용을 많이 하는 그 미트는 여기 있는 손 미트입니다. 요즘에는 복싱 선수들이 타격할 때 탕탕탕 주먹을 칠 때 스파링 잡아주는, 이렇게 손으로 막아주는 상대 있죠. 자, 그분들께서 끼고 있는 약간 그런 타겟도 많이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직사각형으로 생겨서 양쪽으로 잡고 이렇게 잡아주는 타겟도 있고, 제가 자주 사용하는 뒤차기 미트, 사각 미트. 자, 이 미트와 그 다음에 여기 손으로 잡는, 이렇게 잡는 미트가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일반 태권도장에서는 손 미트는 거의 대부분 이렇게 생긴 걸로 사용합니다. 위에는 동그랗게 크고요. 손잡이가 있는. 자, 아래에 보시면 미트가 두 가지 더 있죠. 뭐 똑같이 보일 거예요. 비슷해 보이니까. 자, 그런데 약간의 다름이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어떤 다름이 있냐면 여기 있는 미트는 단미트입니다. 단미트.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형식으로 생겼지만 여기 있는 미트 보시면 두 갈래로 나눠져 있죠. 자, 이쪽에 있는 미트는 하나만 되어 있습니다. 두께 보시면 차이가 납니다. 물론 자, 이 부분도 사이즈도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좀 작은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큰 미트로 찰 필요도 없고 잡는데도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손 그립이나 이런 부분에서 들고 잡아주는 게 힘듭니다. 그래서 소형 작은 사이즈의 미트도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 이것 또한 더 작지만 여기는 단미트고요. 방금 봤던, 자, 이거는 두 개가 있는 쌍미트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것 중에서 지금 들고 있는 이 쌍미트, 이 두 개짜리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요. 선수들 또한 이 미트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자,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간단하게 큰 이유가 일단 두껍기 때문에 타격감이 좋고 발을 차는 사람 입장에서 찼을 때 내 발이 아프지가 않습니다. 바르게 찬다면 이야기예요. 아프지가 않아요. 자, 그리고 소리가 많이 커요. 단미트보다. 그리고 단미트는 이렇게 그냥 차는 게 아니라 스냅을 이용을 잘 해줘야 소리가 더 잘 납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발을 찼을 때 소리가 더 잘 나고 느낌 좋고 그런 타격감을 느낄 수 있는 게 이런 쌍미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쌍미트를 이용을 많이 합니다. 이런 것들은 오늘 뭐 교육 내용에는 그런 관계는 없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이 있어야만 이 미트로 잡을까, 이 미트를 잡을까, 아니면 이 미트로 찼을 때 좋을까, 이 미트로 찰까, 뭐가 다를까, 이런 기본적인 상식은 좀 알고 계시라고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더 스태퍼. 네, 그럼 본격적으로 미트 잡는 법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자, 손 미트를 잡을 때 우리가 발차기 찰 때 몸통과 얼굴, 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위치를 맞춰서 가격해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잡아주는 사람이 이 미트 자체가 가상의 상대방의 몸통이나 얼굴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높이를 정해줘야 됩니다. 자, 우선은 높이는 어떻게 되냐면 잡아주는 사람이 저예요. 제 키에 맞추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상대방이 작은 사람이야. 나보다 작아요. 그러면 당연히 몸통도 낮아질 것이고 얼굴 높이도 낮아지겠죠. 거의 대부분이 겨루기 대회를 나가면 키가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체급이란 게 있기 때문에 몸무게를 재고요. 그죠? 그래서 차는 사람의 가상의 인물이 비슷한 키의 상대방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런 상황에 맞춰서 미트를 잡아줘야 돼요. 그렇다면 키가 작은 사람은 낮게 잡아야 될 것이고 얼굴도 마찬가지예요. 반대로 나보다 더 큰 사람을 잡아줘야 된다. 그러면 내 키보다, 나의 몸보다 더 높게 몸통을 잡아줘야 되고 내 얼굴보다 더 높게 얼굴을 잡아줘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은 가장 중요해요. 이제 미트를 잡는 손 모양, 이제 각, 이 부분이에요.
우선 미트 잡을 때 아직도 이렇게 잡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뭐 답이다라는 건 아니에요. 약간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우선은 제가 하는 기준입니다. 제가 하는 방법, 제가 잡는 법, 그리고 제가 발차기 교육을 했을 때 지금 제가 알려줄 동작으로 미트를 잡아야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도 빵빵 나고요. 잘 배워야 되겠죠. 자, 여기서 아직도 이렇게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위로, 흰색이 위로 가게. 이렇게 잡지 마시고 위로 잡으세요. 위로. 그립감도 위로 갔을 때가 더 좋아요. 좋습니다. 이렇게 우선 잡으세요. 그 다음 몸통이 중앙 위치를 기준 잡고 잡아야 돼요. 여기서 지금 여기 밑에 들고 있는 이 손이 저에게는 실제로 왼손입니다. 여기는 오른손이고요. 자, 그러면 왼손으로 잡았을 때 이런 경우가 가장 많아요. 왼쪽에 치우치는, 중앙 기준이 아니고 오른손 잡으면 오른쪽 이렇게 잡으시면 안 됩니다. 중앙을 기준으로 잡아야 돼요. 그럼 내가 왼손으로 잡았을 때는 여기가 아니라 중앙 위치에 미트가 가게 해야 됩니다. 오른손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손 잡으든 같은 위치에 중앙에 와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미트 각입니다. 각. 자, 요거를 옆으로 보시면 일자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위로 세워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우선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잡아주는 사람이 손목이 아파요. 부상의 위험도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발차기에 타격에 충격을 받다 보면 손목도 안 좋아집니다. 부상 당하는 거예요. 주먹을 꽉 쥐고 이렇게 일자로 만들어 버리면 손목이 꺾입니다. 위로 올려도 당연히 손목이 꺾여요. 꺾입니다. 이렇게. 당연히 안 좋은 거예요. 주먹을 꽉 쥐고 편안하게 잡으면요, 여기 미트 각이 대각선으로 됩니다. 이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겁니다. 억지로 올리고 억지로 내리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잡으셔야 됩니다. 편하게. 장시간 동안 반복해서 계속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잡는 사람 또한 필요하면 안 됩니다. 잡는 사람 또한 편하게 잡을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잡습니다. 특히 이렇게 일자로 잡는 경우는 발을 찼을 때 발이 좀 깊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손은 안 맞더라도 여기가 아니라 이렇게 손목 바로 위쪽에 이 부분에 맞게 되면 여기가 딱딱하단 말이죠. 이렇게 충격이 바로 전달됩니다. 손이 엄청 아파요. 손목도 엄청 아프고요. 안 됩니다. 차는 사람도 아프겠죠. 그래서 일자보다는 당연히 올려주는 게 낫지만 이것 또한 손목에 무리가 가고 타격점이 더 높아진다. 세우니까요. 그래서 좀 낮게 차게 되면 마찬가지 손목의 충격과 내 손이 맞을 수 있는 확률이 엄청 높아집니다. 한 번 손이 맞잖아요. 다들 경험 있으시죠? 한 번 맞으면 나를 찬 그 사람이 내 앞에 섰다. 두려움에 들게 됩니다. 아시죠? 더 스태퍼. 자, 그럼 이렇게 주먹을 꽉 쥐는 상태에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갔다. 높이는 당연히 동그란 마크 여기 기준. 요 기준으로 잡으세요. 그래서 이게 가슴까지보다는 약간 명치 쪽에 맞추면 여기 높이 끝 부분까지 해서 거의 몸통에 거의 다 들어온다 보시면 돼요. 자, 이 정도로 기준 잡으세요. 약간의 차이는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잡으시고 이 각도 보세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꺾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일자, 완벽하게 일자 맞추세요. 그러니까 요 앞에 정면에서 봤을 때는 여기 끝에 이 부분이 중앙에 오는 기준 잡지 말고요. 내 손이 중앙에 오는 기준을 잡으세요. 이렇게 하면 손이 빠지겠죠? 이렇게 중앙으로 오는 기준으로 잡는다. 자, 일자, 높이, 명치, 손목, 내 손 위치, 중간. 됐나요? 자, 이렇게만 차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를 착각하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다들. 이렇게 아니라 요 각을 비스듬히 보세요. 이 각을 비스듬히 요렇게 틀어요. 요렇게. 숙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틉니다. 그냥 내 손 보세요. 저의 손 보세요. 제 손 보면 딱 중간에 있습니다. 계속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각만 좀 틀어준다. 약간 많이 틀면 안 됩니다. 약간 요렇게 잡을 거예요. 요렇게 아시겠죠? 더 스태퍼.
자, 그리고 이번에는 얼굴 발차기입니다. 자, 얼굴 발차기는 마찬가지 중앙에서 쫙 올라가고요. 자, 여기 타격해야 되는 중앙 동그란 위치가 올라가서 나의 얼굴 쪽에 딱 위치합니다. 이렇게 위치하고, 자, 요거는 이렇게 안 비틀 거예요. 여기서 약간 숙여줍니다. 약간. 일자보다 약간만요. 몸통은 일자에서 이렇게 각을 만들어준다. 얼굴은 이게 아니라 약간 일자에서 약간 숙여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옆모습. 중앙에서 각을 만든다. 얼굴은 일자에서 약간 숙여준다. 이렇게 약간 다른 게 있어요. 제 기준입니다. 혹시 따라하기 싫으신 분은 안 해도 돼요. 하지만 하시면 잡는 사람들도 손도 편해지실 거고, 차는 사람 입장에서도 경쾌하고 발에 피로도 안 쌓이고 차는 사람이 아프지도 않고 서로 윈윈 할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더 스태퍼. 자, 다음은 양손 미트입니다. 양손의 미트를 들고 있죠. 당연히 양손 다 쓸 수 있어야 되겠죠. 미트를 하나로만 차는 경우보다는 양쪽 다 잡고 차는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그래야만 양발을 잡아줄 수가 있고 연결 발차기를 잡아줄 수가 있죠. 그래서 양손을 잡을 때도 똑같은데 왼손으로 잡을 때랑 오른손 잡을 때랑 똑같은 위치에 가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왼손으로 잡고 있다가 이제 반대발로 찰 거예요, 상대방이. 그러면 똑같은 위치에 가야 돼요. 여기 있던 위치에 가야 돼요. 이 손을 빼줘야 되겠죠. 이게 아이들 가리키면 아이들이 잡는 법을 익히는 게 정말 오래 걸리고 힘듭니다. 처음에 가르칠 때 잘 가르쳐야 돼요. 마찬가지 또 어릴수록 기본기를 막 지금 배우고 있을 때고, 배우고 이제 빵빵 차고 싶어서 막 이제 연결발차기 차고 강하게 빠르게 차려고 하고 이렇게 하고 있을 텐데, 그럴 때 잘 잡아줘야 발차기가 바르게 나가고 이쁘게 나갈 수 있겠죠. 그래야 실력이 더 늘겠죠. 자, 그런데 그럴 때 잡아주는 아이들 또한 잘 못 잡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청 중요한 부분이에요. 연습 많이 시켜야 되고요. 본인들 또한 연습 많이 해야 돼요. 자, 그래서 가장 잘못된 자세가 이렇게 해요. 대부분 이렇게 잡아요. 편하거든요. 이렇게 잡으면 그냥 하기 편해. 아무 생각 없이. 발차기가 이상하게 돼버려요. 그러면 맞추려면 발이 중앙에서 이까지 가야 되잖아요. 중앙에서 여기까지. 그러면 다음 발 연결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발이 이만큼 돌아갔으니까 또 여기 밑에가 있으니까 또 이렇게 돌아가고, 그러니까 연결 자체가 안 되는 거죠. 뭐 되긴 되겠지, 엄청 느리게. 그죠?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중앙으로 간다. 서로 교대하면서. 자,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방법은 손을 내리고 잡는 법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느리고요. 팔도 아픕니다, 더. 그러면 어떻게 잡느냐? 발차기 자세를 했을 때 앞손 내리고 뒷손 올립니다. 그죠? 반대품도 마찬가지. 이렇게 이렇게 바꾸죠. 자, 이런 개념으로 미트를 잡아줘야 돼요. 내가 겨루기를 한다고 생각하고 잡아주는 사람도 겨루기 자세처럼 비슷하게 잡아줘요. 물론 미트 잡을 때도 훨씬 편합니다. 자, 오른손 잡을 때 중앙에 잡아주고요. 그다음에 반대손, 왼손은 이렇게 올리고 있을게요. 그리고 손을 교대할 때 이렇게 바꿔줍니다. 이렇게 땅. 얼굴 마찬가지예요. 땅. 자, 옆모습. 땅.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자리에서 미트 잡을 때는 이렇게 잡아도 되지만 이동하는 거, 상대방이 공격 오는 걸 뒤로 빠지면서 잡아줄 때, 그리고 내가 들어가지고 발 차는 사람이 뒤로 피했다 차는, 그리고 받아차기 차는 동작을 할 때, 자, 그럴 때는 발차기 자세처럼 한 발을 뒤로 빼고 이렇게 잡는단 말이죠. 자, 그러면 뒷발 들어간다. 그럼 한 걸음 나가면서 이렇게 잡아줘야 되고요. 빠른 발 내가 동작을 해준다. 앞발 동작을 들어가준다.
그럼 이렇게 잡아줘야 되고요. 자, 그럼 응용하면 앞발, 뒷발 이렇게 내가 공격 들어가 주는 거예요. 자, 반대로 내가 뒤로 물러서면서 잡아줄 거예요. 발 차는 사람이 공격 찰 거예요. 그러면 오른발, 왼발 찰게요. 자, 오른발, 왼발 찬다 볼게요. 자, 오른발 잡아주고요. 이렇게 발차기 준비로 해서 잡아야 됩니다. 잡아주고 차고 발 빼고 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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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잡아줍니다. 이해되나요? 뒷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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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발. 반대로 뒷발, 뒷발, 뒷발 이렇게 잡아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더 스태퍼. 그리고 여기서 엄청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미트를 잡아줄 때요. 내가 차는 사람 입장이잖아요. 미트 잡아주는 사람이 발을 차는 사람의 상대방 입장인 거예요. 상대방. 그러면 상대방인데 겨루기를 할 때 내가 천천히 발 찰 겁니까? 천천히 피할 겁니까? 천천히 받아차기 차주나요? 천천히 공격해주나요? 아니죠. 엄청 빨리 하겠죠. 그래야 발차기 차는 상대방도 엄청 빠르게 움직일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차는 사람이 원스텝 빠졌다가 뒷발 돌려차기 발차기를 찰 것이다. 그러면 제가 잡아줘야 되겠죠. 같은 폼에서 뒷발로 들어가면서 뒷발 차는 것처럼 들어가는 거죠. 뒷발 들어가면서 이렇게 잡아줄 텐데 이 동작을 느리게 들어가 주면 차는 사람도 느리게 반응하거나 아니면 차는 사람이 아무리 빠르게 빠져서 발을 차려고 한들 타이밍이 안 맞아요. 실제로는 빨리 들어올 텐데 연습을 느리게 들어오는 공격만 연습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상대방이 빨리 들어올 때 어떻게 대처해요? 타이밍 연습하는 건데, 그죠? 그래서 나 또한 걸어 다니지 말고 스텝 뛰고 빠르게 들어가줘야 됩니다. 스텝 뛰다가 모션도 주고 빠르게 이렇게 해줘야 차는 사람이 제대로 연습이 됩니다. 아, 나 이거 하면 또 힘든데 귀찮아. 그러면 운동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집중해서 잘 잡아줘야 교대를 했을 때 상대방 또한 그렇게 진지하게 바르게 열정적으로 잡아줄 거예요. 그래야 내가 운동이 제대로 됩니다. 내 실력이 올라가고요. 서로 윈윈 해야 돼요. 아시겠죠? 더 스태퍼. 네, 오늘 미트 잡는 교육 잘 들었습니까? 미트 잡는 거 엄청 여러 가지가 많아요. 앞으로 할 것들 엄청 많은데 자, 우선 오늘 잡는 법, 쥐는 법, 각도 이런 것들, 높이 이런 것들 기본적인 거 했어요. 자, 앞으로 저와 같이 해줄 파트너가 있어야 다른 여러 가지 다양한 잡는 법을 제가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저 혼자라서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밖에 뭐 설명 못 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파트너 한 분 모셔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잡아주고 이런 발차기 동작을 할 때는 이런 연결 발차기 할 때는 이런 전술 미트 훈련을 할 때는 이렇게 잡아줘야 되고 이만큼 들어가야 되고 이만큼 빠져줘야 되고 내 발은 어떻게 움직여서 잡아줘야 되고 잡기 직전의 행동은 어떻게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디테일한 것들 탁탁탁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찍기 잡는 법은 어떻다, 뒤차기는 어떻다, 나래차기는 어떻다, 주먹 치는 거 어떻게 잡는다 이런 것들 다 알려드릴게요. 다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미트 겨루기를 하죠. 막 여러 가지, 그죠? 네, 기대해 주시고요. 해야 될 컨텐츠가 너무 많은데 이 찍을 시간도 부족하고 편집 시간은 더 부족하고 그래서 업로드가 내가 계획한 만큼 안 돼요. 잘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정말 필요한 다양한 내용들을 많이 넣고 교육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기다려 주시고요. 자, 오늘 어쨌든 미트 잡는 교육 이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태권도에 대한 특히 이 겨루기에 대한 내용을 정말 디테일하게 하려고 합니다. 태권도를 안 한 사람들도 배워보려는 마음이 생기게끔 그리고 태권도를 아예 모르는 사람,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들 또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말이 좀 많고요. 내용이 길어요. 그러나 제가 빼먹으면 안 되는 것들만 하기 때문에 조금 지겹더라도 들으셔야 돼요. 집중해서 들으셔야 빠진 게 없어요. 나사가 빠지지 않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미트 잡는 법 배우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연습 많이 해서 다음 진도 따라올 수 있도록 하세요. 자, 오늘 교육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캡틴
사범님이었습니다. 그렇지.